귀 하나가 없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높은 빌딩 숲 사이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는 어느 날 오후, 테레시타는 창가에 앉아 먼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털과 검은 털이 섞인 작은 몸, 한쪽 귀가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고양이보다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십 층, 수백 층의 유리와 콘크리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도시의 어느 창가에서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가 말없이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분명히 사랑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딘가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그 이상한 허전함. 말로 꺼내기도 어렵고 꺼낸다 해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 감각. 테레시타의 눈빛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더 아픈 곳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동물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들어온 것은 생후 5주밖에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귀 한쪽이 없었고 얼굴에는 깊고 오래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작고 닫혀 있었고 혼자였습니다. 5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병원 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USVC 수의학 센터의 루이스 앤 마나스코 수의사는 그 새끼 고양이를 처음 보는 순간 뭔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를 하나씩 소독하고 감염을 막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면서 마나스코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테레시타.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불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나스코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테레시타는 아마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날이 갔습니다. 테레시타는 조금씩 건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은 손가락에 코를 가져다 댔고 또 어느 날은 담요 위에서 발을 꾹꾹 눌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고 밥그릇 앞에서 작은 소리로 울기도 했습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나 작고 다친 몸 안에서도 살아가려는 힘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나스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임시 보호를 맡았을 뿐이라고, 좋은 가족을 찾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테레시타의 상처를 확인하면서, 매일 밤 잘 자는지 들여다보면서 마나스코와 그녀의 파트너는 어느새 테레시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시 보호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시 보호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늘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실패입니까?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실패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 아닐까요? 테레시타는 자랐습니다. 작고 다친 새끼 고양이는 자신감 넘치는 어른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두바이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집 안 구석구석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마나스코가 퇴근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병원 문을 들어오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이 집의 주인으로, 이 가족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 하나가 없었지만 테레시타에게는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테레시타였습니다. 테레시타를 테레시타에게 만드는 오직 하나뿐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행복했습니다. 분명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었고, 자기를 아끼는 가족이 있었고, 매일 충분한 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나스코는 테레시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퍼즐에서 마지막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그 느낌.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테레시타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신의 안에 어떤 빈자리가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냥 어딘가 허전하고 이유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안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다친 새끼 고양이가 마나스코에게로 왔습니다. 이름은 포티토. 심각한 눈 감염으로 인해 눈 한쪽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어린 생명이 벌써 하나를 잃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마나스코는 포티토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엔 임시였습니다. 그런데 마나스코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테레시타가 새 고양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몇 년을 혼자 집의 여왕으로 살아온 아이가 낯선 침입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양이란 원래 자기 영역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등장은 언제나 긴장과 경계를 불러옵니다. 마나스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친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테레시타는 포티토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쪽 눈만 남은 채 회복 중인 그 어린 고양이를 귀 하나 없는 어른 고양이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자꾸 그려집니다. 두 아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상대도 자신처럼 아팠다는 것을.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존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말보다 먼저, 눈빛보다 먼저 그냥 압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변화가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서 두 고양이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방에 있었고 어느 날은 조금 더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 마나스코가 눈을 뜨자 두 고양이가 나란히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흰 털과 검은 털이 뒤섞인 채로, 숨소리가 같은 리듬으로 오르내리는 채로.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두 아이가 서로에게 기댄 그 모습은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이후로 테레시타와 포티토는 하루 종일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잠들고 서로의 털을 다듬어주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다투다가도 다시 꼭 붙어 눕고 집 안 어디서든 둘은 함께였습니다. 밥그릇 앞에서도, 창가에서도, 낮잠을 자는 담요 위에서도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마나스코는 그 모습을 보며 적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불완전하던 무언가가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빠져있던 조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마나스코는 알았습니다. 포티토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오래전부터 이 가족에게 필요했던 마지막 조각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포티토도 영원히 이 집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테레시타는 귀 하나가 없습니다. 포티토는 눈 하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이면 서로를 완전하게 합니다. 마나스코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벽하게 불완전한 듀오. 저는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완전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금이 없어야 하고, 빠진 것이 없어야 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테레시타와 포티토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불완전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은 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열린 문. 내가 없는 부분이 상대가 가진 부분과 만나는 접점. 그래서 혼자일 때는 부족하게 느껴지던 것이 둘이 되면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알아봐 주는 관계는 있습니다. 상대의 빈자리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 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테레시타와 포티토처럼 말 한마디 없이 옆에 누워주는 것, 털을 다듬어주는 것, 밤새 같은 숨을 쉬어주는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단순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상대가 창가에서 말없이 도시를 바라볼 때 조용히 옆에 와서 앉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테레시타는 몇 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로 자신에게 빈자리가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다 어느 12월 작고 다치고 한쪽 눈이 없는 아이가 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저는 함부로 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귀 하나 없는 고양이와 눈 하나 없는 고양이가 같은 사람의 손을 거쳐 같은 집에서 서로의 전부가 된 이 이야기.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나스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치유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치유는 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이 하고 수술이 하고 노력이 하는 것이라고. 물론 그것들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나스코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의 상처는 사랑만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테레시타의 얼굴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우고 의술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허전함, 그 눈빛 속에 있던 빠진 조각, 그것은 포티토가 와서야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의사도 시간도 돈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조그맣고 눈 하나 없는 새끼 고양이가 해냈습니다. 그냥 옆에 있음으로써. 포티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잃고 낯선 집에 온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전한 공간도, 충분한 밥도, 전문적인 치료도 물론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포티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누군가였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작고 어설퍼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존재. 테레시타가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약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치유가 어디 있을까요? 테레시타와 포티토는 오늘도 두바이의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귀 하나 없는 아이와 눈 하나 없는 아이가 함께여서 온전한 채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괜찮다고. 빠진 조각이 있어도 괜찮다고. 상처가 남아 있어도 괜찮다고.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언젠가 반드시 그 빈자리를 알아봐 줄 누군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의미를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혼자였던 것이 둘이 되고 부족했던 것이 풍성해지고 아팠던 것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치유합니다. 언제나 반드시 끝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신 분은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